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영화예술 전공을 맡고 있는 최익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진짜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학교나 학과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그 입시 설명회를 해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었는데 작년 입시세 그 설명회를 올려놨더니 뭐 학과에 되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서 올해는 그냥 학과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그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여부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은 저희가 그 모의 입시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들이에요. 모의 입시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공포감을 없애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교육식당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 그 공포감 때문에 잘 모르니까 수많은 노하우와 그 공포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거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러면 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포감 때문에 혹시나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포감을 조금 없애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질들을 시험이라는 어떤 관문에서 좀 터뜨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어떤 잣대나 이런 거는 올해도 동일하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올해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드릴 거고, 그런데 아마도 비슷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오늘 와서 했던 얘기들이 왜 말이 나중에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 넣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영화과잖아요. 영화과인데 여러분들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듯이 영화라는 것이 지금 되게 정의 자체가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지금 영화 자체의 위상도 극장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될 것도 어떤 방식으로 될지도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좀 키워드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영화과라고 하는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냐면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저 단어에 저희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특히 연출 전공 친구들은 학원에서 상당히 많이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뭐 세 개의 카드를 어떻게 10분 안에 조합해가지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뭐가 좋은 스토리야? 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머리를 썩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지금 변하지 않는 거는 스토리라는 거는 참 오래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스토리가 전통적으로는 예전에 무슨 뭐 소설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영화나 뭐 다른 드라마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결국 전달하려고 하는 건 이야기인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금 비주얼로 또 왼쪽에 있는 키워드이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비주얼과 관련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 촬영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지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들이 좀 있고, 그 카메라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저 비주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같은 것들도 결국 그 비주얼을 담당해주는 하나의 툴이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과가 또 한 가지는 AI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용하고 어떻게 그거를 과에다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비주얼의 하나의 어떤 툴 혹은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툴로 좀 활용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학기부터도 이제 그래서 AI 관련된 것들을 산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 3과목 정도가 좀 새롭게 만들어져서 또 론칭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학과가 필름 메이킹 하면은 전통적으로 필름으로 찍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지금 있는 카메라로만 하는 거야?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텔링과 관련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여도 어떤 이야기꾼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텔링을 하는 텔러가 되기 위해서 실은 영화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꾼을 저희도 뽑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습하시고 훈련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실은 텔링과 관련되는 요소입니다. 연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쓰기와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동일한 이야기들도 더 재밌게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 가서는 영화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 텔러가 있는 한 아마 저희 이런 관련된 장르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원하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마음에 놓주던가요? 그 숭실대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좀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입생들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동일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이라는 게 영화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크게는 2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놀이터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 무엇을 하고 놀지, 그리고 누구와 놀지, 이거를 정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과의 기능 중에 하나고, 2번째는 시스템과 관련된 것, 어떻게 놀지, 언제 놀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놀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놀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되고, 아마 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봐주는 거울이 없으면 연기는 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1학년을 아마도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어떤 영상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1학년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수업에서 그런 수업을 해요. 저희가 뭐냐면은 1학년 들어오면은 단편 영화나 그다음에 아니면 단편 소설 같은 걸 같이 읽고 한 명씩 이제 나와서 1분씩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했던 사람의 얘기를 반복하면 안 돼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나중에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첫 번째는 그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2번째는 서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기도 돼요. 물론 중간에 반론이 있으면 질문하고 뭐 서로 싸우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 투표도 해요. 이게 좋은 쪽, 싫은 쪽, 뭐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쪽, 뭐 아닌 쪽, 여러 가지로 이제 수업에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굉장히 다름을 발견하게 해주는 수업들이 우리가 하는 수업들의 패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학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의견들이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모든 서로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해서 저희 학과의 시스템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제작 중심 교육한다, 피드백 중심 교육한다, 연기 연출, 통합 수업한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솔직히 모르세요. 들어와서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올해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오른쪽에 있는 말인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는 모든 것을 할 줄 알지만 그 중에 자기가 더 전문 분야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작은 벽에 갇혀진 스페셜리스트만 저희가 키워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너럴하게 거의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여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는 왼쪽이 여러분들이고 오른쪽에 소실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유치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냥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작년에 다 얘기해놨는데,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라고 생각하다가 올해 특징들을 조금 한번 했어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들어오는 구성원에 따라서도 굉장히 새롭게 모든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과의 물리적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약간 카페와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 영화예술전공 카페인데, 모든 사람들이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카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1학년 수업들이 쫙 다 있고, 2학년 수업들이 다 있고, 2학년 수업 가운데 크리틱에서는 요번에 진행했던 작품들이 쫙 다 있고, 3학년 수업들, 4학년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듣는 수업의 과제 제출이나 글을 써야 되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글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모든 사람들이 내가 쓰는 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관심이 있거나 이 사람의 글이 좋으면 팔로우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의 글이 좀 괜찮다, 흥미롭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서로 추천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제 3학년 수업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이제 이게 시나리오를 써냈던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수업 가운데 전부 다 피드백을 달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많이 했네요.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들이 쫙 다 있고,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글들을 전부 다 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기들의 피드백까지 전부 다 받고, 이 학생들의 피드백도 선생님들한테 의견 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뻔한 얘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조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은 여러 명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단지 내 글을 누구한테 한번 읽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시나리오, 우리 크리티컬 관련되는 제작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가 서로가 어떤 글들을 써내고 어떤 형태의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전부 다 보면은 좀 알 수 있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폭파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이 있어서,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없애버려요. 자, 대신 저희가 없애버리지 않는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낸 게
우리 SSP는 팀워크라고 해서 저희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학과 학생들이 들어올 수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회하고 팀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수정 권한을 갖게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간 사용 신청 같은 걸로 들어와서 되게 뭐 까다롭죠. 몇 번 페널티 누적 상황 뭐 해가지고 꽈과만 몇 회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뭐 여기 누적 시 해당 공간 일주일 폐쇄. 얼마나 많이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눌러보면은 이제 각 룸들마다 누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보이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올라오는 공지사항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과 운영 회의 기록, 학과 운영 회의는 저희가 그 학생회 대표들하고 팀장들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조교들이 전부 다 참석해가지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누가 참석을 했는지 불참을 했는지가 다 나오고 각 분야마다 이제 업무 보고하고 거의 회사예요, 회사처럼 전부 다 해서 학생의 보고 사항들, 그 다음에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기술팀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 및 수업 정기 이용 현황들에 대한 보고들, 이건 전부 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하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급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상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보고까지 전부 다 쭉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빨리 보고를 하고 주로 이제 학과 안건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들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중앙대학교 학과 협업을 통해서 뭐 라디카메라 중앙카메라 기술 특강을 진행하는 여부를 한번 여기에서 토론하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이제 학과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리포트되고, 이거를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학과 자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들도 지금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졸업용학 실시간 패키지 현황에서 누가 어떤 작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다 돼 있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팀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팀에는 저희가 뭐 학생회뿐만 아니라 기술팀도 있고 배급팀도 있고 유튜브팀도 있고 미술 소모임, 팀은 아니지만 미술 소모임도 있고 사운드 소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게 기술팀도 많이 하지만 배급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제 진출 수상 목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도 영화제 진출 이렇게 되어 있고 25년도 실적은 다 업데이트는 안 돼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순영 감독님이 또 어디에 나갔다, 뭐 경쟁 선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배급팀이 정리해서 좀 돼 있다. 그리고 학과에서 배급팀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제출해주는 영화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출자들이나 PD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전부 다 2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학과가 되게 시스템이 있게끔 돌아가게 돼 있는 구성. 그래서 저 혼자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과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운영자로 뽑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와서 같이 운영을 나가면서 같이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안에서 해야만 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급팀이 없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과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 대한 판권이 학과한테 있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개인이 갔다 보니까 개인이 혼자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니까 외부 배급사를 통해서 가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학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는 이제 일종의 학과의 재산을 공동의 자산으로 해서 그래서 배급팀이 그 자산이 있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배급팀이 설립이 될 수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얘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좀 그냥 뭐 교육 서비스 받고 들어가면 좋겠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과의 운영과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가니까 연출과 연기의 결합, 그 다음에 연출과 촬영, 뭐 배급, 그 다음에 모든 사이드, 교육과 관련되는 것, 제작과 관련되는 사이드, 모든 것들이 아주 되게 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호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사람에 대한 지향점이 이거예요. 다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passionate, different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게 학과 만들어질 때부터 이 방향으로 설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것들도 있고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요. 이론은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알아서 공부해서 갖고 오셔야지만 여기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다들 우리 한 학기 마치고 나면 다들 탈진되기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학생들 얼굴에 불평보다는 그래도 밝은 느낌들이 훨씬 더 강한 과인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한번 좀 기획해 주시고 다음 걸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건데 이거를 제가 딴 데서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오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린 건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떤 걸로 뽑느냐에 대한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예요. 1차가 창의성, 2차가 논리적 사고, 죄송합니다. 1차에서 창의성 40%, 논리적 사고 30%, 표현력 30%. 근데 2차는 창의성이 40%, 논리적 사고 30%, 통찰력 30%.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저희가 심사할 때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때 다른 학교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심사 오시는 그 심사위원분들이 타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배우들이나 현장에 있는 매니지먼트 대표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출 같은 거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심사를 누가 사람을 보는 눈들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니즈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결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올해의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년의 미션이에요. 매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볼까요? 제가 뭐 누구를 뽑고 싶다고 해서 뽑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오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 다들 1학년들도 앉아있지만 제가 왜 뽑혔나요? 나도 몰라.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몰라요. 왜 뽑혔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 분명한 거 하나는 잘해서 뽑힌 거예요. 뭔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고 잘해서 뽑힌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현력이 아니라 여기 창의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많이 봐요. 근데 이 창의성에 대한 해석도 실은 심사위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창의성이라고 논할지언정 창의를 사람마다 다르죠. 창의성 다르죠. 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창의성 다를걸?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누군가는 이거 너무 고루해 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럴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캐릭터별로 창의성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현장에 계시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력들은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업계하고 표준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논리적 사고, 자, 캐릭터와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평가, 체계적인 구성, 인과관계 파악, 비판적 분석에 대한 평가. 논리적 사고가 1차와 2차를 보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시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한 30%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력이에요. 이런 거는 어디 학원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써놨죠.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및 전달이 재미있는가에 대한 평가예요. 내용은 뻔한데 똑같은 얘기를 아까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깔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줘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우리 연기하는 친구들이 신체적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을 타고나듯이 연출하는 친구들도 말하는 방법이나 말을 재밌게 하는 거는 약간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노력하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재미없게 얘기하지만 옆에서 진짜 재밌게 맛깔나게 얘기하는 우리 조한결 양이라든지 이제 이런 몇몇 친구들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텔러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1차에서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그리고 2차에서는 통찰력인데 이거는 통찰력은 심층적 이해, 맥락 파악, 메시지 전달에 대한 평가, 뭐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우리가 작품 볼 때 다 의견이 다르듯이 저희한테 동일한 의견을 저희는 좋아하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시각과 그거 안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비밀들,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그 능력들,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주인공과 예를 들어서 안타고니스트와의 관계들을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완전히 새로운 시선인데? 이것도 창의성하고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되게 저희가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정한 거지 다른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절대 안 되고 심사위원들도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뽑혔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준들을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기준들을 한번 잠깐 제시한 거고, 이것도 2023 작년도 기준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지만 이 퍼센티지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기입니다. 연기는 표현력, 연기자의 시각적, 청각적 표현력. 되게 애매하죠. 그게 뭔데? 라는 건데 일단은 이것도 약간 타고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보게 하는 힘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게 하는 힘.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보게 하는 힘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무슨 예쁘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이래서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과 들어온 연기자들을 보고 다른 학원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희 학생들끼리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아까 저 보게 하는 힘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엇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데 표정 하나, 안녕하세요, 웃는데 그냥 그걸로 보게 하는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걸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실은 들어오다가 문에 걸렸어. 근데 그 뒤에 리액션을 하는 것만 보고 왔어도 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지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은 되게 크게 작용하는 힘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릇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거는 대충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여하튼 보게 하는 힘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 다음에 공감 능력들, 대사를 혼자서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이제 연출은 모르겠지만 연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아마도 혼자 연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저희 과만 좀 약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가 있는 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에 조금씩 이제 학원들이나 혼자 과외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상대를 두고서 연습을 좀 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좋은 어떤 저희 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진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연기는 리액션에서 나오지 자기가 하는 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리액션 없이 연기를 한다는 거는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연기 자체가 상대방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는 거는 그 나만 얘기하면은 정말 안 좋은 형태의 습관이 들어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2인극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석력,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돋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상황들을 더 맛깔나게 얘기하고 충분히 그 상황들이 어떤 건지를 인지하고 시나리오 이상의 것들을 더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기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아마 해석력이라는 것들을 지금 넣어놨고요. 2차 때는 좀 이따 우리 2차 실기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대학연기 배틀이라는 거를 했는데, 대학연기 배틀에 국민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다 끝마치고 나서 막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는데 저 기억이 안 나죠. 늘 기억이 안 나요. 늘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소실대에서 그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자기가 제 방에 떨어졌는데 제 방에 와서 감사하다는 쪽지를 써놓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쪽지는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반가운데 국민대 들어갔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라고 해서 저 진짜 반갑게 인사를 했었는데, 2차 시험 보고 나면은 대부분 연기가 이런 맛이 있는 거구나, 할만하구나, 연기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연출 전공하고 연기 전공이 있어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봐야 돼요. 연출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 연기하시는 분들은 연출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 연기하시는 분은 연출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거꾸로 나의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돼요.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자, 오늘 요거는 저희가 촬영해서 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아마 유튜브로 그냥 나가게 아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2부에 우리가 실기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만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도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더 해석력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상황적으로 그거를 충분히 대응하고 연기의 디렉션이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가 저희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고 가변적이고 충분히 가볍고 충분히 수용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들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교에 들어와서도 내 것만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저희 과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원하는 사람이 딱 있다. 너는 어디 가? 뭐 이랬는데 저희 과는 진짜 없습니다. 단연코 제가 봐도 우리 과 애들 친구들 뽑히는 거 봐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일부에서 준비한 얘기고 지금 거의 듣는데 한 10분 정도 제가 좀 질문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 들고 그냥 오늘 제가 그래서 다 맞잖아요. 오늘 제일 멀리 오신 분이 제주도에서 온 친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온 친구 손 한번 들어줄래요? 아, 예. 질문 있어요? 여기 머릿속에서는 그런 갑자기 웃으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거나 정리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것들 어떻게 시험 보는지 혹은 아니면 학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없을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 있다. 아, 연출가 시험이요? 연출가 시험은 제가 그것부터 설명을 할 걸 그랬나 보다. 1차 시험은 카드 3개를 이따가 우리가 할 거예요. 1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제가 10분이었나? 저희 몇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조금 시간을 조금 제가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작년은 10분을 그러니까 카드를 뽑고 10분 동안 고민한 다음에 들어와서 3분 30초 동안 발표를 하는 건데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이드도 드리는 게 3분 안쪽에 발표해 주시고 저희가 질문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원래 가이드에 드리기는 해요. 근데 물론 3분 30초를 다 쓰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뽑힌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2차는 저희가 그 단편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6분 30초가 기억이 안 난다. 몇 분이죠? 2차가? 연기 2차. 아, 연출 2차. 잘 모르겠어요. 아, 예. 하여튼 한 6, 7분 됐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차 시험을 작품 분석이라고 너무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작품보다는 작품을 보는 눈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 평소에 어떤 작품들을 봐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영화를 할 만한 어떤 아까 패션이시면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론 들어오면 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저쪽. 이미지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게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이미지 활용이 아까 내가 보여줬는데 평가하는 기준 창의성. 이미지가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런 질문들 있죠. 전혀 뽑은 이미지랑 상관없이 준비해온 이야기만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근데 뭘 준비해온 거에다가 이미지를 이 정도 싫으면 모르겠지 하면서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질문해 보면은 그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미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봤는지 안 봤는지를 저희가 되게 자주 물어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자야. 여기는 여기 바닷가야.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뭐 열쇠고리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자가요.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겠죠. 어떤 표정에 어떤 사람이고 히스토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 사람이 그거를 했는지 했는데 이렇게 대강 해가지고 준비해온 이야기 자꾸 띄어 맞추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잘 보여요. 선생님들도 대부분 보면은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야기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열심히 보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런 게 아무래도 그냥 봐도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또 다른 질문들. 혹시 연기 시험 비인물 문제인데 네. 그 대사를 바꾸거나
절개되면 혹시 그것도 감점 요소로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극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든지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자기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좋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얼마 전에도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분의 그 부인분이 무슨 약간 뇌를 열어야 되는 수술을 했는데 13개월마다 또 뭔가를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서 맨날 농담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누가 봐도 좀 그러니까 해피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그들은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능력과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넘겨가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르지. 저기 마이크 있어요. 뽑고 싶으신 연출 전공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저기 다 아까 뽑고 싶은 사람이요? 네.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 1학년 학생들 들어오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 목표는 그 앉아 있는 학생들 1학년 학생들 중에서 40%는 꼭 한 20%였나? 20% 정도가 그 업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술렁거려. 아니 나는 영어 감독하고 지금 막 배우로 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럼 누가 나는 아닌데 그럼 너니? 라고 서로 쳐다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4학년쯤 되면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점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교육이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 전, 그 며칠 전에도 제가 그 4DX, CGV에서 분사되어 있는 4DX라는 회사에 입사했던 저희 일기 학생 두 명이 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선생님 역시 영어과는 짱입니다. 회사 생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고요. 저희는 행복하고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과 아닌 친구들이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위기 극복 능력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어과는 아주 자본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예산을 다루는 방식과 그럼 운영하는 능력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플랜들을 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윗모분들은 다른 데서 영화가 좋아서 못 떠날 뿐이지 실은 영화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셨을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만 되는 상황일 거라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화를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영화과는 취업하기 정말 좋은 겁니다. 아주 많은 그 기업에서 영화과예요? 이러면서 쳐다봐요. 홍보 마케팅 관련돼서도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영화과 출신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군데 그 관련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는 우리 있는 학생들이 진짜 다들 계속 영화를 하고 싶어서 뭐 지금 이제 남아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나는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갈 거야 해서 기업으로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과 선배들이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영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집.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모르겠고요. 와서 잘 사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늘색? 예,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다 됐대. 네. 그 연기 2차 시험에서요. 그
교수님들이 주시는 디렉팅을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본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된 거는 그 지금 이따가 2차 끝나고 나서도 각 시험에 대한 질문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선배님들이 좀 와 계셔서 저분들이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우리 옆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녕하세요. 네. 성실대학교 넘어오고 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성실대학교에 합격하신 학생분들의 얼굴이 약간 감자를 닮은 듯한 감자상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요.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혹시 이런 연출 전공임에도 이런 외적인 요소가 합격 요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고구마상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은 이따가 우리가 혹시 못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2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좀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랑 동갑인데도 거기에 부연 설명들이 조금 많아서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약간 뭔가 키워드가 아주 잘 쓰였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은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아마 글 쓸 때도 30초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지나치게 디테일들이 너무 많다.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첫 번째는 말이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들이 너무 거기에서 약간 점프를 한 것 같아요. 또 조금 쉽게 카드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심파가 됐어. 합격하셨어요? 궁금해하거든요. 조금 더 용감하게 해도 그래서 계셔서 뭔가 확 연극적인 게 빠지고 일단 너무 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결국 그 자신감을 충분하게 주고 있다. 내 것만 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들.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것만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 넘어간 것 같다? 마치 대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설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따라가고 싶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있어. 네, 그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두 분 시연하시는 걸 보니까 연출 질문인데 그 한 번은 이미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이는 가장 직관적인 정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넣어서 만드시는 분이 계셨고 한 분은 그 이야기 속,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정보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다 이야기 안에 세세하게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두 분에 대한 피드백이 좀 뭔가 일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맞춰서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그냥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그 시험 내용을 보면은 한 장면에 대해서 구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질문 한 개씩만 하고 왜냐면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하나씩만 듣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드릴게요. 예. 자,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죠? 준식이가 죄송한데 정리 한 번만. 그 이미지와 키워드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정보들을 그냥 그것들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이야기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거기 예를 들어 아까 그 분장하고 계신 분이 나왔잖아요. 그 사진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왜 저 사람은 저 분장을 하고 있지? 하필 왜 또 노인 분장이지? 이런 개연성의 공백들을 다 채워 넣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은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가 말이 되는가로만 판단해서 어느 것에 무게를 맞추든 그 두 개만 맞게 된다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쪽 우리 제주도.
아무래도 그 연출 쪽 실기가 10분 안에 구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 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좀 말을 얼버무리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선배님들 아직 선배님 아니시지만 죄송합니다. 하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만약 있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실기 때 모습이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긴장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 장점이자 단점이고, 그런데 저는 생각을 굉장히 빨리 하는 타입이어서 아마 시험 보실 때 그 약간 필기하실 수 있게끔 이제 이면지랑 볼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키워드를 조금 적어두고 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복기하고 정리하시면 조금 더 좀 침착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안 쫄고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계시는데 그냥 오늘 보고 말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장 배울 게 많은 영화가 뭐라 생각하시는지 제목만 한 분씩 다 들어봐도 되나요? 배울 게 많은 영화요? 네. 그냥 너무 추상적인데? 너무 추상적인데요? 조금 더 이 배울 게 많은 영화, 추천해줄 만한 영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뭔가 영화과를 지망할 때 이런 영화를 보면 영화과를 지망할 때 조금 더 배울 게 많겠다. 이런 영화 제목 하나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답변 드리면은 자기가 봐서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나한테 다가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사람 뒤에 까만 여학생. 저는 이제 그 연기 전공 두 번째 남자분께서 시연해 주실 때 교수님께서 설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걸 보고 설정이라고 해주신 건지 비가 온다던가 가방에서 책을 꺼낸다던가 이런 걸 보고 조금 불필요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여기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언급을 하셨었어요. 설정이라고 느꼈던 거는 저 사람이 저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하나의 캐릭터를 뭔가 만들어 오신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말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입시에서 설정이라는 게 살짝 저희 2인 연기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설정이라는 게 확 드러나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이랑 사전에 상대 배우랑 연기를 맞춰보고 뭔가를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딱 그게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실패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에 녹색 여학생 손 크거든. 생각보다 더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그래도. 네, 이게 다른 학교들 입시와 되게 다르게 숭실대는 어떤 즉흥적으로 이미지도 제시해 주시고 시나리오도 주시잖아요. 사실 그냥 다른 학교 입시에 갇혀 있으면 되게 극적인 상황들이 더 많고 저희가 거기 안에서 준비해 가는 게 많은데 혹시나 그런 이미지나 시나리오를 정하실 때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별로 없어요.
라이센스에 안 걸릴 우리 학교 학생들 작품 중에서 이미지를 보통 많이 가지고 오고, 근데 그 이미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미지의 내용보다는 내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여러분들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미리 시험 문제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우리 까만 여학생, 이 다음에 할게요. 이쪽도 들었었나? 예. 연기 2차에서 그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질의응답이 합격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나요? 아니요, 전혀 관련 없어요. 네, 전부 다 자기가 붙었는 줄 알고 대부분 나가더라고요. 우리 재밌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슬퍼도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게 꼭 코미디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우리 어디 누구요? 저 여학생, 까만 손, 까만 안경.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이미지로 이야기 만들기를 할 때 심파적 요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시 때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심파적 요소를 넣어도 괜찮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크리틱 수업 들으면서 느낀 게 심판은 약간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은 상투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라는 거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가 아닌 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nexpectedness라고 그 약간 그런 용어들도 있는데,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심파를 써도 되죠. 근데 심파를 뒤집으면 완전히 엄청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쓴다 안 쓴다의 개념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느낌인 거죠. 예, 오, 이렇게 점점 많아져. 우리 여기 하얀색 여학생. 그리고 이쪽 하얀색으로 할게요. 네, 연출 전공 실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 봤더니 뭐 대사 같은 게 자막으로 달려있는 이미지들도 있던데 그런 대사 자막까지 분석하는 게 활용한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대상 범주 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스킬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3분 30초 내에서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잡으면 웬만하면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잡고 그냥 한번 비트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노인분장 하고 있는 사진 나왔잖아요. 근데 저였다면 그 대인기피증이랑 엮어서 대인기피증인데 노인 분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설정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뒤집고 이야기를 진전시키는 게 힘이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시험장에서 독백을 안 보시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리액션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보이지. 독백은 훈련으로 갖춰진 그 사람의 그냥 훈련 성과를 저희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원석을 뽑고 싶지 보석을 뽑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가만 자신 있게. 우리 이제 딱 3분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편 영화 장면 연습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던데요. 이 수업은 연기만 하는 수업인지 아니면 연기하는 분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다 합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수업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학교 수업 자체가 수강생이 연기 전공 들 수 있고 연출 전공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둘의 시너지가 모여서 한 장면을 찍는 겁니다. 장면은 연출 전공이 글을 쓸 수도 있고 연기 전공이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교수님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촬영할 사람, 미술할 사람, 음향할 사람 해가지고 주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잠깐만 여기 우리 끝에 여학생. 감사합니다. 그 혹시 연기 전공 1차 시험에서요, 제시된 이미지, 키워드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이야기를 만들어 한 장면을 구술하는 형태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과니까 이 장면을, 제가 만든 장면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금 연출 전공 분들이 하신 것처럼 구술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대사만 하시는 거예요. 네, 대사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하게 한 페이지짜리 저희가 시나리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짧은 시나리오를 그냥 대사만 할 수 있는 거를 드리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1차고, 1차 때는 상대역이 저희 학생들이 하는데 2차 때는 전문 연기자분들이 다 오세요. 그리고 좀 이제 조금 이제 부각하는 전문 연기자들이 다들 와서 해주시는 거니까 지금 아까 학생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2차까지 오세요. 제발. 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저쪽 우리 계속 손 들었으니까 여기 끝에 하얀색 말고 우리 안경 쓴 남학생 마지막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출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연출 전공. 혹시 연출 전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연출을 희망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연출 전공이라고 해도 입학한 후에는 제작이나 다른 촬영이나 음향이나 다른 분야로 많이 가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대학연기 배틀에 연출 전공으로 왔던 친구들이 2명인가 3명이 대학연기 배틀에 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없어요. 다 하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알아서 찾아오길 바라는 거이고, 서로 크로스도 되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촬영을 한다고 촬영만 잘해서 촬영이 영화 촬영 뭐 예쁘게 찍는 게 촬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배우예요. 영화 촬영은. 그러니까 그 배우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촬영의 형태로 하는 게 촬영이에요. 그럼 배우 촬영 입장에서도 연기를 알아요. 그럼 연출을 모르면 될까? 연출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게 저희 영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방식이 저희가 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입시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숭실대 아까 저는 일지망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와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조금은 달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생겼거든요. 가장 나이가 어린 영화과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어디보다도 훨씬 잘할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과예요. 그러기 때문에 입시 방식과 뽑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방식대로 조금씩 다른 학교들도 저희는 좀 바꿔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과
다른 학교 교수님들 얘기해봐도 거꾸로 저희가 하는 입시 방식을 제일 부러워하세요.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학원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그거 말고 진짜 원래 있었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약간 학원에 대해서 처음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좀 생각이 정말 바뀌어서 학원에서 차라리 미리 잘 교육을 시켜서 데려다 주면은 우리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그러려면 좀 인기가 있어지고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돼야겠다. 그러면은 학원과도 조금 바뀔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거꾸로 다른 학교들도 조금씩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다른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일 어린 학교긴 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년에 뵙겠습니다.